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슬기로운 예산 연수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익숙치 않은 이 회계 업무다 보니 우리 교사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실에 있으시면서 보아 오셨던 우리 교사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거 한 3가지 정도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품위를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우리 아까 저번 시간인가 공부를 네. 했죠. 원가 네. 통계 비목. 네. 사실 이게 32개인데 네. 저희도 많아요. 헷갈리거든요. 네. 헷갈리는데 선생님도 당연히 헷갈리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부장이나 보직 교사들도 사실 품위하면서 이 원가 통계 비목에서 이걸 지출을 해도 되나 사실 그런 고민 없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통계 비목이 안 맞는 지출이 품위가 많다. 예를 들어서 교육 운영비에서 간담회 진행 그쵸. 이런 게 네네.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수행비에서도 뭐 간담회 진행 이렇게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 우리 교부장 선생님들이 이제 졸업식이나 입학식 행사하시면서 우리 학부모들 오신 분들한테 다가를 내잖아요. 네네. 뭐 떡도 내고 네네. 과일도 내신다 이런 그건 것들을 무슨 비목입니까 그러면? 업무 추진비로 내야죠. 내야 되는데. 네, 아, 내야 그냥 되는데 입학식. 그 입학식 거기 졸업식에 보면 그게 어. 교육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네. 교육운영비로 돼 있고 보통 산출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행사 물품 구입이 돼 있다. 네네. 그럼 그게 그 행사 물품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행사 물품이지 다가라든지 커피라든지 이게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크게 헷갈리는 부분. 네네네. 그래서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성립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제가 한두 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어떤 형식으로 이걸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걸 미리 이제 그 예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항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교육 운영을 받든지 네네. 강사비는 내고 싶으면 운영 수당으로 받든지 그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행정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를 의외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정실장님들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원가 통계 비목에 맞는 예산 집행을. 그렇죠. 예산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돼야 그럼요. 되니까 네, 네.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막 이해가 임의로 됩니다. 집행해 보면 예산 우리가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막 네. 뽑았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 막 이렇게 네네. 옮기면 되니까. 아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음. 그 제가 원가 통계 비목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비품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비품구입비는 원가 통계 비목 32개 목 안에 한 개로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비품이라 하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게 있어요? 카메라, 태블 PC, 노트북, 책상 이런 것들 그죠? 좀 우리가 한 3, 4년 이상 쓸 거 좀 고액인 건데 이건 이제 예수님들 예산 편성할 때 이걸 그냥 일반 수행비 잡아놓는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 운영비 잡아놓는든지 이렇게 하면은 행정실에서 클레임 걸겠죠. 이거 목이 달라서 안 됩니다. 이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신 건가요?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추경이 다가오는 빠른 추경이 있으면은 추경 때 몫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네. 교육 운영비에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한 대 빨리 사야 되는데 교육 운영비에 컴퓨터 비용이 100만 원이면은 비품 구입비에 플러스 100만 원을 정액해달라고 하고 교육 운영비에 필요 없는 교육 운영비에서 마이너스 감액 100만 원 해가지고 맞추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추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얘기 드리면 제가 네. 정말 햇병아리 무식할 때 네. 추경의 추자가 가을 추자인 줄 알고 가을에만 한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4월 추경이 곧 있죠. 네. 네. 추경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4월은 무조건 추경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예산 구조상 그 전년도에 쓰고 남은 불용 예산이 신년도로 넘어오거든요. 네. 그럼 우리 부부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쓰고 남은 불용 예산이 한 600 정도 넘어옵니다. 그러면 세입이 600이 들어오면은 네. 세출도 당연히 600을 편성을 해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추경 조건이 어떤 거냐 하면은 사업 변경 등 그 기정 예산, 그 본 예산 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거나 그다음에 성립된 예산을 변경해야 될 경우 아까 요거 말씀드린 거죠. 비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잘못 편성돼 있거나 목이 이걸 바꾸는 거. 그다음에 전년도 2월에 방금 말씀드린 거 부구작께서 전년도에 남은 돈 넘은 거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학교별로 뭐 한 4차, 5차 추계까지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이 추경 예산에 대한 본 예산 한번 짜놓으면 다 그게 이제 고정 불변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추경의
예산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이게 어쨌든 예산의 그 현실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변하고 이게 즉시적으로 이렇게 수정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참 아직은 우리가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쨌든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네. 예산이라든지 회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딘 게 맞고요. 그래서 근데 주경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그 목이 적정하게 안 됐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추경이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성립재산처럼. 그래서 1년에 뭐 많아봐야 4-5차례밖에 안 네, 되는데 네. 한번 추경 기회를 놓치면 몇 달씩 기다렸다 해야 되기 그래야죠. 때문에 네. 그럼 사업이 진척 속도가 완전히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을 하면은 행정시에서 공지를 다 선생님들한테 합니다. 이런 요건이 그렇죠. 있는 추경하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알아서 챙겨서 메모를 하시든지 갖고 있다가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잔액들은 사업 담당자가 나는 사업 종료했는데 잔액이 100만 남았다, 50만 남았다. 이거를 빨리 행정실에 예산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 잔액들을 모아서 우리 학교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행정실 직원들이 이제 불만을 가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12월 말, 1월 말 돼가지고 그 예산 남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는 공사도 할 수 없고 공기도 부족한데 네. 뭐 물품도 살 수도 네. 없고 그래서 연말에 연말에 이제 강제로 이제 주경을 편성해서 물품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특히 지금은 이제 도교육청에서 학교 운영비에 학교 수입액의 2%를 초과하면은 네. 그 부분을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 이게 2월 그렇죠. 되는 예산이? 네, 2월 하지 말고 아예 사비로 반납하라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 되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교직원한테 정당하게 투자해야 될 돈이 내려온 돈이 집행을 못 다 쓰이고. 못하고 이제 반납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한테 이제 우리 행정실 직원이나 선생님들이 사실은 네.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학생들한테 온당하게 그 예산 그렇죠. 집행이 다 안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좀 위축되고 이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지 못해서 이 그 불용액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예, 이제 쓰이지 못하는 돈이 생기는 부분. 좀 안타까운 좀 그래서 지금 마음이 드시겠어요? 네, 작년부터 볼 때마다? 우리가 도교체에서 이제 반납을 받고 있는데 네. 의외로 학교에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다 못해서 반납하고 있는 학교가 그렇군요. 많다. 네. 의외로 그런 그 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예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들을 경우는 이제 학부모들한테 아니 도교육청에서 사비를 줬는데도 다 못 쓰고 네. 반납해야 되고 네.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정기하게 적시에 네. 쓰이면 좋겠다. 네네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예산을 이제 남은 예산을 이제 본인이 쓰지 않으면은 행정시 예산 담당자라든지 교무부장 선생님이라든지 어쨌든 그 선생님들 얘기를 해서 네. 다음 추경 때는 그 돈을 모아서 다른 사업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이 선생님 그 개인 선생님 한 사업에 보면은 50만 원이지만 네. 그 사업이 우리 세부 사업으로 보면 20몇 개가 있는데 모이면 엄청 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돈을 반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요즘은 또 근데 많은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요. 많이 내려오는 네. 부분도 선생님들 버거워하세요 사실. 힘들어, 부담스러워하시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토로하시는데 참 이렇게 잘 쓰는 방법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저희 이제 목적 사업비가 요새는 네. 공모 사업도 많고 네. 그런 게 또 단위 수가 몇백, 500 이상 이렇게 네.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예산은 선생님들 절대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 예산이 교보되잖아요. 교보되고 성립점 편성 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일 당장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자금은 징수기를 하고 수납을 했기 때문에 성립점 편성 내역은 천천히 본인하고 선생님하고 뭐 다른 여타 선생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짜셔도 상관없다. 네. 뭐 2주, 3주 좀 지나도 그냥 편성만 되면 된다. 성립적 예산은. 네. 그래서 성립적 예산 편성할 단계부터 계획을 좀 면밀하게 짜서 불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원가 통계비부터 잘 넣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하면 행정시에서
성취 예산 편성내 제출해왔어요. 그러면 막 당장 빨리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행정실 쪽지 딱 보내세요. 네. 우리 교감쌤하고 협의해보고 보고. 다음 주에 제출할게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네.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 내려온 것, 내한테 온 예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네.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행정실과 또 동료 교원들과 하면 쓸수 적절하게 쓸 수 있다. 네네. 네, 그 부분 오늘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슬기로운 학교 예산 연수 5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